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어, 기업 심화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접수가 9월 6일 금요일서부터입니다. 그래서 9월 20일 5시까지니까 아주 넉넉하죠. 뭐 코레일처럼 그렇게 아주 빡빡한 일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넉넉하다라는 것 알고 계십시오. 그렇다고 넉넉하다고 해서 자소서 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 안 해놓으시면 그것 또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좀 적은 인원입니다. 12명을 채용하니까요.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한 2, 30명씩은 채용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12명이라면 아주 최소 인원입니다. 그래서 행정 부분에 일반 4명, 보훈 3명, 기술에서 공개 채용, 공개 경쟁 5명. 자, 1차 서류 전형에 있어서는 전직열, 계량과 비계량으로 측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육사항, 자격증, 어학점수.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교육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이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적어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증은 말 그대로 요 밑에 있습니다. 자격증. 한국사, 커마1 신용관리 등등해서 1점에서 10점까지. 이 10점은 변호사가 10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점수는 3점, 최대 5점. 5점도 쉽지 않습니다. 행정은요. 기술은 5점이 가능하겠죠. 기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학 점수는 말 그대로 공인어학 점수 760점 미만이 2점에서 955점 이상이 10점입니다. 뭐 850점대다 그러면 한 8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계량에 있어서는 자소서가 가장 큰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6가지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와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경력을 쓰시고 또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경험을 기술하시면 되겠죠. 자, 우대사항입니다. 교육사항 같은 경우 정규교육 이수 및 직무교육 이수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격증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학도 그렇고요. 비계량에서 공공기관 3개월 인턴 근무자, 중진공 인턴 우수 인턴자, 그리고 중진공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 우대사항이란 얘기입니다. 점수는 안 나와가지고 점수를 얘기하기는 좀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특징 첫 번째입니다. 수습 기간은 5개월, 좀 상당히 깁니다. 5개월이면요. 웬만한 데는 1, 2개월 안에 다 끝나는데 좀 길은 데가 이제 한수원이겠죠. 한수원은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연수원에서. 그리고 특징 두 번째는 인성검사가 면접 자료 참고용이라는 것. 적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특징 세 번째입니다. 이전 지역 체육 목표제 중진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주에 있죠. 진주. 참 독특합니다. 부산을 제외하고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출신 대학의 대학생들은 이전 지역 체육 목표제로 해서 30%는 무조건 뽑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비수도권 체육 목표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부산이 비수도권 체육 목표제에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뭐 불리한 건 없을 겁니다. 단지 이제 이전 지역 체육 목표제로 인해서 좀 경쟁률이 낮은 데서 하는 것보다 비수도권이 경쟁률이 조금 높겠죠. 네. 2차 필기 전형입니다. 행정에서는 경영, 경제, 법학행정학, 그리고 통계 총 네 부류로 선택하셔가지고 40문항 50분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법학과 행정학의 범위입니다. 민법, 민소법, 그리고 상법, 그리고 행정학, 행정법, 정책학.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많죠. 법학과 행정학이요. 그런데 법학과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할만하겠죠. 왜? 행정학만 공부하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법학과를 나오지 않고 행정학과를 나오신 분이 법학 행정학을 선택했을 때 민법과 민소, 상법, 행정법, 정책학까지요. 몇 과목이에요? 민법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중용, 채권 강론 총 4과목에 5, 6, 7, 8과목을 공부해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뭐 난이도 이게 단일 선택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전서부터 중진공이 그렇게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우리 학원에서도 지금까지 딱 2명이 갔는데 한 명이 행정인데 행정이 행정학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은 이제 2012 년도에는 법학이 아니라 행정학 따로 뭐야 그 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격을 해 가지고 지금은 뭐 그분은 이제 그만두고 공무원이 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전산직 한 분이 계시죠. 그래서 난이도는 낮은 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영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재무관리, 재무회계, 아니 회계학 그리고 경영 일반 그리고 또 한 과목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무관리 쉽지 않은 과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중진공에 입사되기 위해서라면 필기전형학 전공에 있어서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2차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 자원 관리 정보 능력입니다. 수리 능력은 자료 해석은 안 해 놔서는 안 됩니다. 중진공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3차 면접은 1차 면접이 토의 면접과 직무 역량 면접입니다. 토의 면접이 40%, 직무 역량 면접이 60%로 보시면 되겠죠. 직무 역량 면접은 어떻게 보는지는 저도 인제 기출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평이하다. 그냥 1, 2 차로 나눠졌을 뿐이다. 2 차에서는 임원 면접을 진행한다. 좀 아주 무난하죠? 제가 지금 계속 업로드를 올리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곳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중진공의 특징이라는 것은 1차 서류 전형이 아주 평가 대상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6 가지라는 부분. 따라서 누구는 합격될 수 있지만 누구는 합격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데에서는 합격을 하되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공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타겟하는 기업의 정보를 가지고 그에 맞춰 가지고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아니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무직 같은 경우는 기본을 맞춘다. 자, 여기서 인제 기술에 있어서 공개 경쟁 5 명을 뽑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술은 기계 파트, 금속 파트, 전기 전자 파트, 그리고 화공 파트. 자, 한 명씩의 또 한 명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궁금하네요. 어 사실 화공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화공 공부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학에서 화공학을 전공했다라면 쪼끔은 수월할 수 있는데 화공을 전공하지 않고 화학을 준비했다라면 화공을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화공이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화공 기사 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뭐 1차 필기 전형도 어렵지만 2차 실기 전형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로 준비하시면 누구든지 합격될 수 있다는 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청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기업에서 지금 채용 공고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올리지 않는 것은 10명 이하 되는 그러한 기업들이에요. 사실 그러한 기업까지 다 올리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지방 계열, 지방직 공기업 그리고 지역 공기업 그러니까 경기도 공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성남시, 화성시도 지방 공기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공기업, 지역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수월할 수 있겠죠. 수월할 수 있다. 근데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토의 면접에다 직무 역량 면접을 위해서 신문 스터디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6 시에 중앙일보를 가지고 20 분에서 30분 동안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해서 가셔서 들어오시면은 꾸준히 들으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강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15년 학원만 석세스 취업 학원만 13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을 합격으로 이끌 수 있었고 따라서 나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